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모임 참석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SNS 보는 것조차 지칩니다. 연락이 오면 답장해야 한다는 부담감, 만나자는 말에 핑계를 대는 자신,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한데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걸까?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사회적 모임을 피했죠. 하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위대한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관계가 아닌 적정한 거리두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러울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인기 철학자들과 달랐습니다. 헤겔처럼 인간은 합리적이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낙관론을 거부했죠. 대신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고통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답은 거리 조절이었습니다. 가까울 때와 멀어질 때를 아는 것, 그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해 모입니다.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릅니다. 아파서 멀어지면 이번엔 추위가 견디기 힘듭니다. 다시 가까워지면 또 가시에 찔리고 이 고통스러운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깨달았습니다.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결점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이 거슬리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에 실망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며 상처받고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서운해합니다. 반대로 너무 멀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축하해줄 사람도 위로받을 사람도 없고 그저 혼자라는 사실에 불안해집니다.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 거리 조절은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정 거리를 유지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해답으로 예의를 제시했습니다. 예의는 형식적 매너가 아닙니다.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친하다고 모든 걸 공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뭐 하면서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생활의 경계를 지키는 것,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 그래야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마다 다른 거리를 설정하세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친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가볍게, 어떤 관계는 깊게, 직장 동료와 가족에게 같은 거리를 적용하면 피곤해집니다. 둘째,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를 구분하세요. 힘들 땐 가까이, 회복이 필요할 땐 멀리, 관계도 호흡이 필요합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 숨이 막히고, 항상 멀리 있으면 관계가 식습니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2시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 휴대폰도 끄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시간. 이게 있어야 다시 사람을 만날 에너지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거리 조절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관계도 잘 맺습니다. 왜일까요?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이 내 공허함을 채워줘야 한다는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관계에서 여유롭습니다. 안 만나도 괜찮고, 만나면 더 좋고, 이런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리 조절과 단절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어쩔 수 없이 혼자인 겁니다.
친구가 없어서, 거절당해서,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상태. 이건 고통입니다. 고독은 일부러 혼자인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지금은 혼자가 좋아서 선택한 상태. 이게 자유입니다. 원할 때 혼자 있고 원할 때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고독과 고립도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적 홀로 있음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관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립은 강제된 단절입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건강한 거리 조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을 때 편안한가?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면 고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면 고독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면 고립입니다.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영원히 혼자이고 싶다면 고립입니다. 충전 후 다시 만나고 싶다면 건강한 거리 조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푸들 한 마리를 키웠고 단골 식당이 있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산책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고 필요할 때는 출판사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의 삶은 일정한 리듬이 있는 거리 조절이었습니다. 완전한 은둔이 아니라 자기만의 속도였던 거죠.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관계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울 때와 멀어질 때를 구분하세요. 항상 붙어 있을 필요도, 항상 멀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사람을 만날 에너지가 생깁니다. 의존하지 않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적정 거리를 찾으세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서로 편안한 거리. 관계마다 그 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피하세요.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는 유지하되 그 외의 의무적 관계는 정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편안한 두세 명의 친구가 낫습니다. 1000명의 SNS 친구보다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 명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거리 조절이 필요한가요? 너무 가까워서 힘든 관계가 있나요? 너무 멀어져서 외로운 관계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철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